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70%가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두 번째로 조기 폐기될 위험에 놓인 울성원전 1호기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12월 원전안전위원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아서 5,925억 원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했고, 지역 상생 발전 기금으로 1,310억 원까지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7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 안전위원회 임재식 위원장은 10월 1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울성원 1호기 영구정지안을 심의키로 해서 영구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건설 공지 10% 이상 진행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포함한 원전 6기 건설 계획이 이미 백지가 되면서 세계 최고 기술과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최신 원전 산업이 초토화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2012년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전력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김윤섭 사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단체 2개, 한국문화단체 2개, 한국언론단체 2개, 산업단체 2개, 사회갈등 포럼 등 사회시민단체 2개, 녹색소비연대 1개, 서울시 교원단체 1개,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2개, 대한주부클럽 등 여성단체 2개, 바른사회 대학생단체 2개, 바다사랑 실천운동 시민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원전안전은 우리 시민의 손으로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원전안전 시민평가단을 출범했습니다. 바다사랑 실천운동 시민연합 상임위장 최진호 교수가 단장에 초대되었고, 사회갈등포럼 김병숙 대표가 간사를 맡아서 2년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2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원전안전에 대한 활동과 현장 교육, 인성교육의 개선, 수직문화에서 수평문화로의 전개, 경영혁신보다는 안전혁신에 중점을 두고 한미 원자력 협정의 형평성 문제, 한국형 신형 경수로의 개발과 안전성 평가, 부품의 실명제 도입, 원전의 정지율과 고장 원인 분석, 원전의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휴식 시스템 개발, 조직 문화의 개선, 노조의 개혁 주도 세력으로의 출범, 원전 마피아의 발본 세움과 방향 제시, 춤추고 노래하는 안전문화의 창출, 리크레이션을 통한 기계 시스템, 해소 시스템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평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OECD 원자력기구 메구더 사무총장은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강도 높게 원전안전 확보에 나선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원전 수출국으로서 최고의 기술력과 함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전의 부품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해 왔는데, 지금 와서 탈원전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스스로 폐기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세계적 원기술을 확보하는 데
40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산업의 핵심 동료인 에너지 사업부에 대한 청사진으로 태양광 발전과 화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 첫째, 야산이나 호수가 태양을 받지 못해 생물이 사라지는 생태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폐기하는 기로에 서 있으며, 셋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주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가 하면, 넷째,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빈번히 폭발하면서, 다섯째, 도산하는 회사가 속출하는가 하면, 여섯째, 특수를 노린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에 밀려 도산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다 일곱 번째, 화력발전의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까지 파괴하면서, 여덟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번째 국가이지만은 국가의 면적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단연히 이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1위가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이 위험하다면 우리 원전이 아니라 중국 동해안에 우후죽순처럼 건설되고 있는 중국의 원전이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다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폭풍, 지진, 해일이 함께 밀어닥치면 원전을 명하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방사능 오염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텐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라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섭니다. 우리 국민은 생명 위협까지 겪으면서 자존심까지 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들어갈 원전 장비 제작 설비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도산 직전에 놓인 한 기업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책과제로 밀고 있는 수소 경제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수만 개가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그리 쉽게 안전하다고 믿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소가 폭발하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재앙으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제5대 원자력 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출발의 자세로 변화 혁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첫째 개방, 둘째 소통, 셋째 국민, 넷째 안전 기준, 그리고 다섯째 미래의 수요라는 5대 혁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여러분 함께 호흡하며 혼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소통은 아니죠. 70% 탈원전을 원하는데 국민과 소통이라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미래의 수요. 탈원전은 미래의 수요를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6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안을 통과시킨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10월 5일 통과시켰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만장일치 가결을 무시할 것인지도 엄재식 위원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70% 반대하는 탈원전을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기보다는 오히려 탈원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지와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만약에 월성원 1호기를 폐기하게 된다면 월성원 1호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사용한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걸 엄재식 위원장이 7천억을 혼자 물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는 7명의 원전안전위원들이 1,000만 원씩 나누어 배상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